자, 빅뱅 후에 형성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야.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 이제 1대1이었잖아.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어떻게 돼? 7대1의 비율로 바뀌는 거야. 근데 이제 왜냐면 양성자하고 중성자 했을 때, 자, 양성자, 중성자로 가기는 조금 힘들다고 그랬지. 왜냐면 질량이 크니까 그만큼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해야 된단 말이야. 왜 질량을 늘리려면 에너지 줄어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흡수해야 돼. 그래서 중성자, 양성자가 되면서 7대1이 딱 됐어. 7대1이 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요때 이제 요렇게 딱 되면서 요때부터 뭐냐면은 헬륨의 원자 핵이 생성이 되는 거야. 헬륨의 원자 핵이. 그래서 헬륨의 원자 핵이니까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고 중성자 하나. 7대1이 되겠지? 그러면은 요렇게 묶여가지고서 얘네들 하나의 헬륨 원자 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과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헬륨 원자 핵이 되니까 여기가 이제 헬륨 원자 핵이 되겠고 그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12개. 그래서 어떻게 돼? 12대 1의 개수비가 형성이 되는 거야. 자, 이 개수비가 딱 만들어졌을 때 헬륨과 수소하고 헬륨의 원자가 생성이 되는 거야. 이게 생성이 되면서 이제 어떻게 돼? 이게 38만 년 딱 돼가지고, 그치? 그래서 138, 38, 이거만 외우고 있었잖아. 그 숫자는 1대1, 7대1, 12대1, 그리고 나서 이게 생성이 되면서 이 비가 유지가 되는 거야. 유지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유지가 되면서 3대1에 뭐가 나타난다? 질량비로 유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두 가지 있잖아. 크게는 세 가지. 우주는 팽창이고, 두 번째가 요 3대1의 질량비. 3대1의 질량비라는 얘기는 12대1이라는 개수비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 그치? 그래서 3도 K에 해당하는 우주 배경 복사가 모든 우주 공간에서 관측이 된다는 거. 바로 이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 그러면 가에서 양성자는 모두가 아니지. 양성자 얘는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모두는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기억부이 틀렸고. 그 다음에 가식에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는 양성자, 중성자의 비는 이게 몇 대 몇이 돼? 자, 가시기는 12대, 어떻게 돼? 자, 7대1이 되고, 그치? 그래서 3대1이 아니라, 자, 7대1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7대1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양성자, 중성자 개수비는 3대1이 아니야. 그치? 그래서 3대1이라는 거는 우리가 딱 알 거는 질량비야. 그래서 내가 외우라 했잖아. 1대1, 7대1, 12대1, 3대1. 요 숫자만 딱 외우고 있으면은 이런 건 아니니까 이제. 그리고 3분이 지난 후에 자,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디귿만 답이 돼야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하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제 관측했을 때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 계속 관측이 된다는 거야, 이게. 이건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한 거고. 그래서 예상을 했던 것과 관측된 것이 같기 때문에, 아, 빅뱅 우주론이 맞구나. 맞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 됐어? 다음. 다 된 거야? 응. 응. 어제 카톡으로 질문한 거. 그거 봐. 질문한 거. 잠깐만. 그 질문한 거 생각해봐.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잖아. 그치?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 그때 이제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 뭐냐면 양성자 자체가 수소 원자 핵이니까. 그럼 그때 만들어졌을 때 이제 만들어지면서 12대 1이라는 개수비로 유지가 돼. 그리고 나서 원자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이 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자, 이 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왜냐면 이제 이 우주 팽창이 되니까. 그래서 항상 3대 1의 질량비가 유지가 되잖아. 그렇지? 네,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양이 증가하는 건 아니지. 왜냐면은 처음에 만들어진 그 양은 그 양 그대로
그대로 유지가, 그러니까 B가 유지가 되는 거지. B가 유지가 되는 거지. 그리고 B가 유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B가 유지가 되고, 양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 질량이라고 생각하면 그 질량은 질량 보존 때문에 일정한 거. 그게 빅뱅 우주론이잖아. 정상 우주론은 계속 양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왜냐면 공간이 커지니까 밀도는 균일해야 되니까. 그럼 그 커진 공간만큼 계속 어떤 질량들이 생겨야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질량 보존에 의하면 거기는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 그렇지? 그런데 이제 이게 처음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요 B가 유지가 되면서 계속 핵융합 반응으로 해서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져.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져. 그럼 그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감소하다가 이제 일정 유지가 될 거야. 근데 B는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별이 탄생하고 소멸이 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 양은 계속 유지가 전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야. 뒤에 이제 우리 그 별에 진화하고 이제 지구 탄생해서 이게 이제 우주에서 이제 어떤 물질의 순환에 대한 거 이제 나올 때 이제 그 내용이 또 언급이 될 거야. 그러니까 증가하는 건 아니야. 3대 1의 B는 일정하고 전체 양은 일정한 거. 근데 봐, 처음에 수소 헬륨만 있었지. 근데 이제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잖아. 탄소라든가 철이라든가 그다음에 초신성 폭발 통해서 막 그것보다 더 무거운 거 우라늄 그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잖아. 그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수소하고 헬륨의 양은 줄어든다는 거지. 하지만 B는 일정 유지가 된다. B는 일정 유지가 된다. 자, 됐습니까? 질문 다 됐어?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우리 요 파트에서 문제를 풀 때, 자, 용어적인 것들이 이제 표현적인 것들을 잘 조심해야 돼. 표현적인 것들. 표현적인 것들을 잘 조심해야 된다. 알았지? 자, 이제 우리 거기 스펙트럼 나오지, 스펙트럼. 자, 스펙트럼 보자. 자, 우주에서 이제 우리가 3대 1이란 질량비, 그러니까 이제 수소 원자하고 헬륨 원자의 개수비가 12대 1이라는 것을 또는 3대 1이라는 질량비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찾아냈냐 이 얘기지. 가서 우주 가가지고서 뭐 그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을 측정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스펙트럼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제임스 웹 카메라 띄웠잖아. 허블 망원경 띄웠잖아. 그치? 그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아주 몇만 광년, 몇 광년 이상 거기에 있는 어떤 다른 이제 행성이라든가 항성에서 있는 거기에 대기들을 이제 조성을 찾아보고 그래서 지구와 같은 대기를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 전부 다 스펙트럼 이용해서 분석한단 말이야. 이제 적외선이란가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스펙트럼인데 그럼 일단은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라는 거야. 자, 우리는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화학하고 관련이 돼 있고 지난 시간에 수업 패턴하고 관련이 돼 있어. 자, 이게 원자가 있으면 여기가 원자 핵이 있고 자, 이 전자들은 이 전자 껍질, K 껍질에 2개, 그치? L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K, L, 그럼 M 껍질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럼 이제 요 양성자, 원자 핵에는 이 플러스가 뜨는 거는 바로 양성자거든. 그래서 이런 거지. 원소마다 양성자가 다르니까 그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량이 다르다는 얘기야. 자, 원소마다 전자를 잡아당기는 플러스 전하량이 다르다는 거야. 그럼 이제 이 플러스 전하량이 다르니까 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인력이 달라져. 그래서 이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핵의 인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핵의 인력이 원소마다 다르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 화학대 배운 거 생각해봐. K 껍질 있고 L 껍질 있고 M 있을 때 자,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돼? 커지지. 그렇잖아. 왜냐면은 인력이 크니까 안정하니까 에너지가 낮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인력이 점점 작아지니까 어떻게 돼? 에너지가 점점 높아지겠지. 그러면 이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에너지 준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핵의 인력이 다르기 때문에 전자가 갖는 에너지 준위가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그러면 자, 어떤 전자가 이제 여기서 K 껍질이 있고 L 껍질이 있어. 여기 이제 원자 핵이 있고 만약 여기 있는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
그러면 요렇게 이제 L 껍질로 가서 들뜬 상태가 되겠지. 그치? 그럼 얘는 불안정하니까 어떻게 돼? 안정해지려면 다시 바닥 상태로 돌아가면서 자, 방출한단 말이야. 자, 이때는 에너지를 흡수할 거고, 이때는 에너지를 방출한단 말이야. 근데 방출될 때 뭘로 방출한다? 빛. 다시 말해서 전자기파로 방출하는 거야. 전자기파. 그러면, 자, 원소마다 요 에너지 준위가 다르잖아요. 그럼 흡수하고 방출하는 요 에너지도요, 원소마다 다 고유하다는 거야. 다른 값을 갖는 거야. 그래서 원소마다 이 빛, 그래서 빛의 파장, 이것들이 달라지는 거야. 근데, 자, 여기와 요 사이에는 전자들이 존재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요 사이에 전자들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 요 사이에 전자들이 존재할 수 없잖아. 그럼 이 전자가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는, 자, 이 전자가 흡수할 수 있는 요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할 거란 말이야. 만약 여기 N 껍질이 있어. 그럼 이 전자가 이리로 갔어. 그럼 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할 거야. 그럼 요 에너지와 요 에너지는 불연속이 되거든. 그렇잖아. 그래서 여기가 만약 100이라는 에너지를 흡수했으면 얘는 뭐 300이라는 에너지가 될 거야. 그럼 요 사이에는 에너지를 흡수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방출한 에너지로 100, 300 이거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요게 100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나오고 방출했고 거기에 대한 빛이 나올 거야. 자, 300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방출될 거고 거기에 해당하는 빛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요 100과 300에 해당하는 빛의 파장은 어떻게 돼? 다르고 연결돼 있지 않단 말이야. 불연속이란 말이야. 그래서 각각의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요 빛이, 자, 요 빛의 파장이, 자, 두 가지야. 자, 파장의 위치가 고유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 불연속으로 나타난다. 그 불연속으로 나타나는 거 우리는 뭐라고 그래? 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소를 분석할 때 원소마다 이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거야. 자, 불연속하니까 껍질로 다니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다르고, 자, 그 방출되는 에너지가 불연속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선이 나온다. 알지? 그런데 이것이 나오는 선 스펙트럼의 파장은 원소마다 고유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스펙트럼을 통해서 아, 어떤 원소의 스펙트럼이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원소의 스펙트럼하고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원소의 스펙트럼 비교하고 그 다음에 어떤 화합물의 스펙트럼도 비교할 수 있겠지. 그럼 물질의 스펙트럼도 비교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러 스펙트럼 비교해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기 어떤 저 별에서 아니면 어떤 별에서 이제 빛이 나와. 그럼 그 빛을 분광기를 통해 스펙트럼 통해서 관찰하는 거야. 그랬더니 선 스펙트럼이 딱딱딱 나오네. 그러면 그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거야. 아, 그래서 여기 대기에는 어떠한 것들이 존재하는구나. 수소가 있고 헬륨이 있고. 그러니까 수소하고 헬륨에 해당하는, 그래서 수소의 선 스펙트럼, 헬륨의 선 스펙트럼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스펙트럼이,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야. 선 스펙트럼.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 자, 다음. 자, 이 스펙트럼에서 원소마다 고유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자, 이 선 스펙트럼의 위치, 파장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위치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또 원소마다 그 선 스펙트럼의 개수가 달라져. 알지? 그래서 위치하고 개수가 원소의 종류마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원소 안에 있는 전자들이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를 고유하기 때문에. 알지?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자, 그랬을 때 여기서 하나 더. 자, 이거야. 스펙트럼에 굵기가 있지. 굵기. 그러니까 그 파장에서 빛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파장에서 빛이 나오면 그 파장에 여기에 해당하는 위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똑같은 거에서 이렇게 가늘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건 굵게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럼 이 굵기는 무엇에 비례하냐? 바로 그 양에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양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많이 있을수록 그 위치에 해당하는 파장을 많이 방출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스펙트럼 관찰했을 때 그 지점에서 그 지점에 파장의 빛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굵게 표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 굵기를 통해서 양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다. 자, 이걸 통해서 어떻게 돼?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임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알지? 우리가 스펙트럼 관찰을 통해서 자, 우주 공간에 있는 우주에 있는 수소하고 헬륨의 개수비가 12대 1이고 3대 1,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 바로 뭐냐면 선 스펙트럼의 굵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위치하고 개수 가지고서 원소의 종류를 알 수가 있다면, 그러니까 위치하고 개수는 원소의 종류라면 그 위치에 해당하는 스펙트럼의 굵기는 바로 물질의 양과 관련이 돼 있다. 그래서 수소와 헬륨의 3대 1은 바로 이 굵기 되는 거야, 굵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스펙트럼으로 원소를 분석할 수가 있다. 그치? 그러면 이제 이 스펙트럼이 나오게 된 이유는 알았잖아. 그치? 자, 지금부터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스펙트럼은 크게 연속 스펙트럼하고 자, 선 스펙트럼이 있어, 선. 그 연속이란 건 뭐냐면은 모든 파장의 빛이 방출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하나 알아도, 자, 여러분들. 자, 빛은 파동 운동합니다. 그치? 자, 파동 운동하는 것은 진동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1초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를 우리가 진동수라고 얘기를 해. 1초 동안. 그럼 생각해봐. 요렇게 했을 때, 자, 요만큼의 거리가 있어. 자, A라는 빛이 요렇게 할 거야. 그럼 여기서 플러스 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했을 때 플러스 방향으로 한 번 갔다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원래 위치 오지. 그럼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한 번 파동했다고 얘기할 거야. 자, X축이 거리예요. 그러면 여기가 바로 뭐가 돼? 한 번 파동했을 때 이동하는 거리지. 그래서 한 번 파동했을 때 자, 이동 거리가 바로 우리는 파장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얘가 A라는 거고요. 맞지? 자, 그러면 B는 예를 들어서 자, 요렇게 자, 이게 자, B에 대한 거야. 그러면 파장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파장을 람다라고 하거든. 그럼 비교해 보자. 람다는 A하고 B 누가 커요? A가 더 크죠. 그치? 왜냐면 A는 한 번 파동했을 때 거리는 이만큼이고 B는 한 번 파동 거리가 이만큼이잖아. 그러니까 한 번 파동 시 움직인 거리는 A가 더 크거든. 아니 근데 얘네들은 A, B가 모두 다 빛이란 말이야. 그 빛은 속도가 똑같잖아. 그러면 A가 여기까지 가고 B가 여기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시간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가는데 1초가 한 번 걸렸다고 해보잔 말이야. 그럼 1초 때 파동 횟수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진동수라고 부른다. 진동수. 그래서 프리커시 넘버에서 F라고 할 거예요. 그럼 진동수는 자, A는 1초 동안 한 번 진동했지. 자, B는 1초 동안 몇 번 진동했어? 2번 진동했어. 그럼 진동수는 누가 더 커? 자, 파장이 짧은 게 더 크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제 이거 이렇게 됐고, 그럼 이제 이 파동은 운동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뭘 가지고 있다? 파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자, 같은 시간 동안의 운동은 A하고 B 누가 더 많이 하는 거야? 진동을 B가 더 많이 하거든.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파동 에너지가 뭐냐면은 지진. 그치? P파, S파에서 종파, 횡파 해가지고 땅이 흔들리고, 그치?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도.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집에 그 전자레인지 있지? 전자레인지에서 뭐 이제 그 비비고 넣고, 만두 넣고, 한 3분 딱 하면은 해동되고 익잖아. 그럼 딱 키는 순간 어떻게 돼? 빛이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는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해서 파장이 굉장히 짧고 진동수가 매우 큰 빛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빛이 막 진동하면서 어떻게 돼? 냉동만두를 속에 들어가면서 냉동만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을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진동시키는 거야, 입자들을. 그래서 파동 에너지가 뭐야? 운동 에너지 바뀌고 이 운동에 의해서 열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해동이 되고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진동을 많을수록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더 크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에너지와 자, 파장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맞니? 자, 진동수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비례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에너지가 크면 파장이 짧아지고, 에너지가 작으면 파장이 길어지는 거야. 그랬을 때, 자, 연속 스펙트럼은 뭐냐?
모든 파장의 빛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파장의 빛이기 때문에 이 연속 스펙트럼은 모든 크기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태양이에요, 태양. 태양. 가장 대표적인 게 태양이야, 연속 스펙트럼이. 그치?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연속이라는 거는 모든 파장의 빛, 모든 에너지가 나온다면, 자, 선은 그 선에 해당하는 파장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선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자, 특정 파장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야. 특정 파장. 즉, 특정 크기의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선 스펙트럼이야. 선 스펙트럼. 그래서 그 선 스펙트럼 나타내는 이유는 했지. 자, 전자 껍질이 있고 껍질마다 에너지 준이 다르고 껍질 사이에는 전자는 존재 못하니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 뭐야? 불연속. 그래서 특정 크기의 에너지는 바로 뭐냐면은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얘기고 바로 이제 전자 껍질.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화원에서는 이게 보호에 모형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요거 나올 거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계산하는 것도 화원에서 이제 다룰 거야 나중에 내년에. 자 어쨌든 간에 이거야.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잘 봐. 에너지를 흡수해서 방출하잖아. 그치? 흡수해서 방출하잖아.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선 스펙트럼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 방출 스펙트럼하고 흡수 스펙트럼 요 차이. 그러니까 빛이 통과하는데 자, 빛을 방출하는 거야.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은 빛을 방출하는 거야. 빛을 방출하는 거야. 자, 빛을 방출하는 거야. 자, 그래서 고온의 물체에서 자, 이거 에너지가 많으니까 여기서 이제 빛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방출된 빛이 분광기를 통과하면은 이렇게 이제 선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타날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이때는 고온에서 방출된 빛이 분광기를 통과했을 때 이걸 우리는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부른다. 그렇지? 근데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어. 흡수 스펙트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별이 있단 말이야. 별. 별에서 빛을 방출해요. 알지? 근데 여기에 성운이라는 것이 있어. 성운. 수소나 헬륨, 그다음에 먼지들이 이래서 구름처럼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성간 물질들이 모여가지고 구름처럼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이제 3도 K니까 굉장히 저온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는 저온의 뭐 수소라든가 헬륨 등이 있을 거야. 그러면 수소나 헬륨 기체들이 있을 텐데 이 별에서 나오는 빛이 있을 거예요. 빛. 별에서 나오는 빛. 그렇다면 이 빛이 얘를 모두 다 통과하면 좋죠. 통과하면 좋겠지. 자, 어떤 거는 이렇게 통과하는 빛이 있을 거야. 근데 어떤 파장의 빛은 여기서 통과를 못하고 수소나 헬륨이 흡수를 해버려요. 왜냐하면 수소나 헬륨 안에 있는 전자가 그 빛을 흡수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흡수하니까 이 파장의 빛은 통과를 못하겠지. 그치? 통과를 못하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자, 이 파장의 빛이 여기 흡수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럼 통과를 못하면 자, 빛이 통과를 못하면 우리는 무슨 색으로 보이니?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검은색의 선이 나타나는 거야. 자, 방출 스펙트럼하고 선 스펙트럼의, 흡수 스펙트럼의 차이는 뭐냐? 검은색의 선이 있으면 얘가 바로 뭐가 된다? 아, 흡수가 된 지점이구나. 알지? 흡수가 됐구나. 우리가 검은색은, 우리가 색을 보는 거는 뭐야? 반사되는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서 그 색을 인지하는 거거든. 근데 검은색은 반사된 빛이 없는 거야. 왜? 그 빛을 검은색은 다 흡수하니까. 그러니까 흡수하니까 어떻게 돼? 그 파장을 흡수해버리면 그 파장에 해당하는 지점은 어떻게 돼? 검은색으로 표시가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부른다?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그래서 방출과 흡수의 가장 큰 차이는 온도예요, 온도. 고온에서 방출되는 빛이 방출 스펙트럼이라면, 자, 흡수 스펙트럼은 그 저온의 기체가 들어오는 빛을, 그러니까 만약 여기에서 고온의 빛이 방출했는데 여기가 성운이 있어. 저온의 기체가 있어. 그럼 여기 뭐가 돼요?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방출하고 흡수인데, 자, 방출과 흡수, 아유씨, 네. 여기에서 여러분들 꼭 하나 조심할 거, 방출이든 흡수든 같은 원소라면 그 선의 위치가 어떻게 된다? 같다라는 거예요. 방출 스펙트럼이든 흡수 스펙트럼이든 그 원소에서 나오는 파장은 다 똑같잖아. 같은 원소라면. 그치? 같은 원소라면 파장이 똑같기 때문에 방출, 흡수 모두 다 스펙트럼에서는 선의 위치가 같고 단 차이점 뭐야? 흡수만 그 선의 자리가 검은색으로 보일 뿐이야. 이제 검은색 선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스펙트럼이라는 것을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 자, 이거 이해됐니?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에너지 준이 그냥 한 거 아니야. 이게 다 연결되는 개념이야. 그리고 이 개념 잘 해두면 나중에 화원에서 똑같이 나오니까 잘 봐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요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지. 원소마다 스펙트럼이 다른 이유는, 그치? 그래서 원자 내부의 전자는 특정한 위치에만 존재할 수가 있다. 특정한 위치. 이게 뭐다? 나와야지. 전자 껍질. 자, 껍질과 껍질 사이에는 전자가 위치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전자 껍질이 갖는, 자, 에너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전자가 갖는 에너지를 우리는 에너지 준이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 전자가 에너지 준이 다른 곳에 다른 곳으로 껍질에서 껍질을 이동할 때 에너지 준이가 큰 쪽은 흡수하고 큰 쪽이 작은 쪽을 할 때는 방출하겠지. 근데 중요한 건 에너지 준위 차이는 원소마다 다르다는 거야. 자, 에너지 준위가 원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왜? 핵의 인력이 다르거든. 그 전자를 잡아당기는 핵의 인력이 원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방출하고 흡수하고 방출하는 에너지가 다 달라. 자, 그러다 보니까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 방출되는 위치와 방출되는 그 스펙트럼의 위치가 선의 위치와 개수가 다르다는 거야. 하지만 같은 원소라고 하면 흡수 스펙트럼이든 방출 스펙트럼이든 선의 위치는 같습니다. 알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죠. 실제 이거는 전부 다 뭐야? 이게 흡수잖아. 이게 다 검은색이에요. 알죠?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흡수 스펙트럼의 위치나 방출 스펙트럼의 위치나 모두 다 동일하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바로 이제 요 차이지.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이제 우주 관측할 거야. 자, 이게 우리가 빅뱅 우주론이 나왔을 때, 자, 처음에 이제 예측한 것이 뭐냐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이 존재할 거다. 왜냐면 우주가 팽창하니까 팽창되는데 온도는 낮아지고, 그럼 고력에 만약 모든 방에 팽창이 됐다면 우주 전체에는 같은 온도가 있을 거고, 그 같은 온도에 해당하는 그 온도에 해당하는 복사 에너지 파장이 있어야 된다. 그치? 그래서 요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지,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천문학자들 중에 수학자들이 되게 많아. 수학자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수학하고, 그때는 옛날에는 수학하고 과학을 같이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예상하는 거죠. 그래, 폭발했어. 그러면 수소하고 헬륨이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얘네들 이렇게 해서 핵융합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졌을 거고, 그랬을 때, 그러면은 수소하고 헬륨은 약 12대 1, 그래서 3대 1의 질량비가 형성이 될 것이고, 자, 이렇게 예측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제 관측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스펙트럼을 이제 계속 이제 나오는 별빛들을 보고 관측하는 거야. 그랬더니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임을 확인했어. 알지? 빅뱅 후 38만 년부터 지금까지.
3대1의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 이 비율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확인했어. 그랬더니 예측한 비율과 관측한 결과가 똑같더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3대1이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거야. 맞지? 3대1이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거야. 자, 별건 없어요. 자,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빅뱅 우주론이고, 잠깐만. 오이씨, 다시. 잠깐만. 내가 그거를 안 올렸나? 잠깐만 있어봐. 자자자. 자, 이제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 봅시다. 자, 별, 영어로는 스타 또는 항성이라고 얘기하죠. 항성. 자, 그래서 자, 일단 별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러면서 쉽게 말해서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태양이라는 별이 만들어졌을 때 태양계가 형성이 되잖아. 자, 지구가 만들어지잖아. 이제 그렇게 이제 연결될 건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빅뱅을 통해서 이제 수소하고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고 원자가 만들어지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이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막 그러면 색방을 통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이제 기체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별과 별 사이 공간에 존재하는 기체, 보통 이제 수소 기체하고 헬륨 기체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티끌 같은 것도 있겠죠.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별과 별 사이에 존재하는 얘네들을 뭐라 부른다? 성가물질. 자, 단어 잘 봐야 돼. 단어 잘 봐야 돼. 그래서 성가물질들이 분포가 돼 있어. 자, 성가물질들이 분포가 돼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우주 배경 복사했을 때 관측한 그림 있었잖아. 그치? 그러면, 자, 보통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딱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붉은색이 있고요. 파란색이 있었어요. 자, 붉은 지점이 온도가 약간 높은 지점, 파란색 온도가 약간 낮은 지점이에요. 그러면, 이 우주 공간에서도 어느 지점에서는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점이 있고 온도가 낮은 지점이 있을 거야. 자, 온도가 낮은 지점,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점. 그 온도가 낮다면은 항상 우리 이제 온도의 정의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 자, 이거는 기본 정의니까 머릿속에 집어넣어. 그래야지 개념을 이해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 자, 온도는 첫 번째는 열의 척도야. 열의 척도.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열이 많은 거야. 온도가 낮으면 열이 적은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도는 어떤 입자의 운동 에너지의 척도예요. 맞지? 그러니까 온도가 낮다는 거는 온도가 낮은 지점이 있을 거야. 아주 미묘하게 낮은 지점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온도가 낮은 지점에서는 입자 간에 뭐가 나타난다? 인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얘네들이요, 뭉치게 돼요. 그래서 밀도가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뭉쳐가지고서 구름처럼 보이는 것이 있어. 그걸 뭐라고 그래? 성운이라고 불러. 성운. 알지? 그래서 이런 성간 물질들이 모여서 구름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성운이에요. 성운. 자, 그래서 온도가 낮고, 그래서 입자들이, 그러니까 성간 물질들이 뭉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제 성운이 되는 거지. 성운. 자, 성운이 만들어져. 그럼 이제 이 성운들이 막 있을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이 성운에서 이제 뭉치니까 밀도가 커지잖아.
그러니까 밀도가 커지면서 자, 밀도가 커지면서 자, 밀도가 이제 뭉치니까 더 증가할 겁니다. 그럼 밀도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그 잡아당기는 인력이 커지니까, 그치? 인력이 계속해서 커지기 때문에 자, 이 물질들을,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계속해서 성과 물질들이 모아지는 거야. 그래서 성운이 점점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성운이 점점 커지고 그래서 뭉쳤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일정 크기가 됐어. 일정 크기가 돼. 그럼 일정 크기가 되면서 이제 성운이 커진다면 일정 크기가 됐어. 그럼 인력이 커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잡아당기는 힘. 그래서 우린 이 인력을 자, 중력의 힘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중력의 힘. 그래서 우주에서 기본적인 힘이 중력이에요. 중력. 그래서 이 중력의 힘이 커지면서 자, 이 뭉친 것들이 어떻게 돼요?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축이 된다는 거죠. 압축. 그러니까 압축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중력이 커지면서 압축이 된다. 자, 어떤 표현을 쓴다? 중력 수축. 자, 이 중력 수축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자, 이제 그래서 이 모든 별에서는 중력 수축이 나타날 거야. 핵심에서 중심부에서는. 그래서 잡아당기는 중력 수축. 그래서 이제 밀도가 큰 쪽이 작은 놈을 잡아당기게 되잖아. 자, 이것도 일종의 중력 수축과 똑같은 거야. 자, 이렇게 됐지. 떨어지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지구는 질량 엄청 크고 얘는 질량 작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끌려간단 말이야. 지구 쪽으로. 이게 이제 이런 개념의 중력 수축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수축이 되면 이 안에 입자들이 어떻게 돼요? 충돌하면서 그 안에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단 말이야. 그럼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겠지. 그치? 입자의 운동 에너지 커지지. 그러니까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서 밀도가 커지고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뭐가 나타나? 입자 운동이 커져. 그럼 뭐가 커요?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자, 이게 우리가 그래서 그 있잖아. 단열 팽창, 단열 수축. 들어봤지? 그러니까 이거야. 만약 이제 공기가 상승을 해. 그 압력이 낮으니까 어떻게 돼? 공기의 부피가 커지겠지. 단열 팽창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팽창되니까 어떻게 돼? 충돌이 작아지고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 온도가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 수증기가 물이 되면서 구름이 만들어지겠지. 그럼 반대로 압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단열 압축.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중력 수축, 단열 압축과 같은 개념. 그래서 밀도가 커지고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온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온도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성운이 이제 수축이 되겠죠. 그래서 성운의 수축, 자, 밀도가 높은 부분이 중력 수축하면서 온도하고 밀도가 증가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중심에 아주 높은 고밀도의 기체 덩어리, 일종의 우리가 이제 핵이라고 부르는 것들. 자, 덩어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덩어리, 자, 밀도가 크니까 무겁잖아. 무거울수록 어떻게 돼? 중력. 나중에 이제 우리 그 중력 만유인력 배우겠지만은, 만유인력은 만유인력 상수 곱하기, 자, R 제곱분의 mn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게 뭐야? 질량의 곱이거든. 그러니까 질량이 클수록 잡아당기는 만유인력도 커진단 말이야. 질량이 클수록. 그러니까 이게 중심에 압축이 됐으니까 여기는 질량이 얼마나 클 거야. 그치? 그러니까 질량이 크니까 어떻게 돼? 굉장히 잡아당기는 힘이, 인력이 굉장히 강해요. 알겠지? 그래서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굉장히 인력이 강하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중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굉장히 커지면서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압축이 되니까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아주 매우 높은 온도가 될 겁니다. 자, 이 매우 높은 온도는 어떤 온도냐면 수소 기체의
핵융합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소의 핵융합이라고 하죠.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만큼 매우 높은 온도가 돼야 돼. 자, 핵융합 반응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니야. 알죠?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야 돼요.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그래서 이렇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만큼의 높은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알지? 그랬을 때 여기에서 중심에 고밀도의 기체 덩어리가 만들어졌을 때 이거는 이제 원시별이라고 해요. 원시별. 그래서 자, 고밀도의 기체 덩어리, 중심의 고밀도 기체 덩어리를 원시별. 그래서 이제 핵융합 반응하면 이때는 이제 에너지가 생성이 되잖아. 자, 에너지가 생성이 되지. 그럼 에너지가 생성되면서 뭐가 나와요? 빛이 나옵니다. 그 빛을 우리는 별이라고 불러요. 그 빛을 내면 이것을 우리는 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별, 자, 주계열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계열성. 그러니까 지금 태양은 무슨 상태야? 별, 주계열성이야. 태양은 주계열성이야. 그러니까 태양이 원시별일 때가 이제 태양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주계열성이 딱 되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태양은 주계열성 상태가 되는 거지. 주계열성 상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자, 그 만들어진 에너지에서 빛이 방출이 돼. 그러면 이것을 이제 빛이 방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수소 핵융합 반응. 자, 원시별하고 별, 주계열성의 구분은 뭐냐면 핵융합 반응의 유무예요. 그래서 원시별에서 이 별이란 단어에 속지 마. 원시별은 핵융합 반응은, 그러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수소 핵융합 반응의 온도에 도달해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돼?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나오고 이 에너지에서 빛이 방출이 돼야지 우리는 그걸 별이라고 하고, 그 별을 뭐라 불러? 주계열성이라고 부른다. 됐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별이 만들어지는 거야. 별이.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씩 들어가면, 자, 이제 먼저 첫 번째. 자, 별이 만들어지는 장소는 성강 물질들이 뭉쳐서 구름 덩어리 성운이 될 겁니다. 알겠니? 자, 성운이 된다면 그 성운에서 모든 성운이 다 별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물론 이제 어떤 조건이 만족한 별이 되겠지. 자, 성운 내수로 이 조건을, 일단 뭐야? 온도가 낮아야 돼. 온도가 낮아야 돼. 왜냐하면 중력의 힘이 커야 되니까. 그래서 입자들을 모아야 되니까. 그리고 입자들을 모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 밀도가 높아야 돼. 밀도가 높아야, 온도가 낮고 밀도가 높다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그치? 이런 성운이 응축이 돼서 커다란 형태로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왜 이걸 이제 그러면 왜 온도가 낮고가 나오냐? 우주는 대체적으로 균질, 온도가 균일해요. 그래서 밀도가 균일하고, 그래서 하지만 이제 우주 배경 복사를 보니까, 우리 아까 내가 파란 지역도 있고 빨간 지역도 있다. 이건 아주 미세한 온도 차이, 그치? 그래서 60 마이크로 켈빈 온도. 이렇게 했었잖아. 자, 하지만 미세한 온도 차이가 있어. 근데 이 아주 미세한 온도 차이가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거야. 왜? 우주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의 아주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아주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온도 차이에서 미세하게 밀도 차이가 생겨버려. 왜냐하면 온도가 높은 곳은 밀도가 일반적으로 낮아요. 온도가 낮은 곳은요, 일반적으로 밀도가 큽니다. 우리가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 온도가 낮을수록 인력이 강하니까 어떻게 잡아당겨 부피가 줄어들겠지. 그래서 같은 부피에서 입자들이 더 많은 거니까 밀도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자, 밀도 차이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낮아야 돼. 그래서 밀도가 높은 영역을 중심으로 중력에 의해서 자, 원시별이 탄생하고, 그때 이 중력에 의해서 서로 당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뭐라 불러? 중력 수축이라고 한다. 중력 수축. 이 단어 꼭 기억해. 그래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서
밀도가 매우 높은 기체 덩어리를 원시별이라고 하는데, 자, 이 원시별에는 핵융합 반응이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말해서 빛을 방출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높은 밀도, 일반적인 성운보다도 굉장히 높은 밀도로 그냥 모여 있는 거야. 이 덩어리들이 모여 있는 거를, 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원시별이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중력 수축에 의한 에너지. 중력 수축 에너지. 자, 만유인력이죠. 쉽게 말해서.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중력의 표현을 많이 써. 자, 그러다가 이제 계속해서 이 중력 수축이 일어나니까, 자, 수축에 의해서 어떻게 돼? 열이 발생한다고 그랬지? 그치? 열이 발생하고, 자, 온도가 올라가. 근데 온도가 올라간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어떤 온도가 돼야 돼? 핵융합 반응. 정확히 말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만큼의 온도가 도달하면, 자, 이거는 4개의 수소 원자가, 알지? 이런 식으로 헬륨 원자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4개의 양성자가 모여서 2개의 양성자, 2개의 중성자가 돼. 자, 그러면서 질량이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질량이 줄어들어요, 질량이. 그래서 이 질량이, 자, 요 질량이, 자, 빠져나온 질량만큼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E는 MC 스퀘어제, 제곱자 붙이면 안 되지. 스퀘어가 제곱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요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알지? 그래서 우리가 핵융합에서 4개의 양성자가 1개의 헬륨 원자에, 그래서 2개의 양성자, 2개의 중성자 생기는데, 여기에서 드는 의문, 선생님, 분명히 양성자와 중성자를 비교했을 때 질량이 누가 더 크다고 그랬지? 상대적으로 약간 중성자가 더 크다고 그랬잖아. 아니, 그러면 얘는 4개 양성자고 2개 양성자, 2개 중성자면 양성자 2개가 2개 중성자로 바뀌었으니까 오히려 얘 질량이 더 커야 되잖아요. 자, 질량 손실, 결손이라고 해, 결손. 자, 질량이 줄어들면 우리가 질량 결손. 그래서 질량이 줄어든 만큼 뭘로 바뀐다? 에너지로 바뀐다. 질량 에너지의 등가성 또는 동등성이라고 그래. 요거 등가성 또는 동등성이라고 그래요. 요거 때문에 아니 오히려 질량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근데 왜 그래요? 아, 이거는 얘는 양성자가 따로따로 있잖아. 그치? 얘는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합쳐져야 되잖아. 그럼 합쳐질 때 뭐가 필요하냐면요. 여기가 입자 간에 결합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결합을 할 때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질량 결손이 일어나면서 그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알지? 질량 결손이 일어나면서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비교해 보면 얘가 더 커야 되겠지만 얘는 지금 합쳐졌거든. 하나의 원자 핵으로. 그래서 합쳐지다 보니까 이 합치는데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합쳐지는데. 그래서 이게 핵융합이 되게 힘들어. 되게 힘든 거야. 그래서 합쳐지는데 에너지 필요하니까 이때 이제 그 에너지를 어디서 질량 결손을 일으키면서 에너지를 얻는 거야. 그래서 이때 나오는 에너지를 여기 사용되고 나머지 에너지가 이제 방출이 되는 거지. 나머지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지.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자, 뭐가 나온다? 빛이 방출이 됩니다. 빛이 방출되면 주결성. 이걸 우리는 그냥 뭐라고 불러요? 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해됐네? 그래서 요거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래서 요거 잘 봐야 돼.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별 주결성 했잖아. 자, 이제 여기 핵융합 반응이 나오잖아요. 자, 일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은 일정 온도에 도달해야 됩니다. 왜냐면 일단 에너지, 처음에 초기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는 항상 에너지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화학 반응에서도 그냥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그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흡수하는 에너지가 뭐냐? 활성 에너지야. 나중에 우리 물질 대사, 생명 시스템에서 배울 거야. 그러니까 자, 원시별이 수축을 해. 그치? 중력 수축에 의해서 계속 수축을 해. 수축하면서 어떻게 돼? 입자들 간의 충돌이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돼? 에너지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열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나서 내부 온도가 1000만 켈빈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수소의 핵융합반이 일어나요. 그래서 4개의 양성자, 자, 수소 원자에 4개의 양성자가 자, 이렇게 뭉천 과정에서 자, 어떻게 돼? 2개 양성자와 자, 2개 중성자로 바뀌는 거야. 알지?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자, 각각 입자들의 질량만 고려하면 얘가 더 크지만 얘는 하나의 원자 핵으로 합쳐지기 때문에 이때 얘네들이 결합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야. 결합하는 에너지가 필요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 나중에 우리 한 번씩은 했으니까 자, 초시성 폭발하기 전에는 자,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원자가 뭐니? 그치, 철이야.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큰 별에서는 철이야. 철 다음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철 다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치? 그러면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돼요. 자, 이게 Y축이 결합 에너지야.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간다? 요렇게 가면서 요렇게 해서 오히려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철이에요, 철. 여기 이제 뭐 수소하고 헬륨 이렇게 돼요. 그래서 수소하고 헬륨 할 때, 자, 이렇게 될 때 뭐냐면 결합 에너지가 필요해. 결합 에너지가 필요해. 결합 에너지. 그래서 결합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필요한 결합 에너지를 질량 결손으로 보충하는 거야. 근데 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갈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오히려 결합 에너지를 방출해. 결합 에너지를 방출해. 그러니까 이때는 질량 결손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우라늄이야. 자, 반대로 이렇게 하면 이건 뭐야? 자, 이렇게 가면은 핵융합이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핵분열이에요. 그럼 핵분열이 일어날 때 어떻게 돼? 오히려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는 거야. 그럼 그 필요한 에너지를 어디서 넣는다? 질량 결손에 넣는 거야. 그러니까 질량이 결손이 되면서 핵분열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핵분열이 일어날 때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 이때 결손된 에너지에서 자, 모두 다 쓰이는 거 아니야. 질량 결손이 일어났을 때. 왜냐면 이게 다른 원소가 된다면, 다른 원자로 바뀐다면 거기에다 양성자, 중성자 이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만큼의 어떤 질량 변화는 있어야 된다는 거야. 질량 변화는 생길 거고, 그 질량 변화에서 나온 에너지 중에 일부가 이 결합 에너지 사용이 되고 나머지는 방출하는 거. 그래서 우라늄이 핵분열 하면서 에너지 방출하고, 수소부터 철까지는 핵융합하면서 에너지 알지?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지 알겠지? 그래서 이 결합 에너지는 바로 질량에서, 질량 결손에서 공급이 되는 거야. 이거 우리 마지막 단원에 나온다. 통합 마지막 단위 나온다. 이거 봐도. 그렇기 때문에 이 결합 에너지 때문에 질량 결손이 생기고, 그래서 질량 결손에 의해서 자, 에너지가 생성이 됩니다. 생성된 에너지는 결합 에너지 일부 쓰이고 나머지 어떻게 돼요? 방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출이 되면서 어떻게 돼? 이게 자, 빛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때 차이나는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지. 자, 이것이 바로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주결성 별이 만들어졌어. 그러면은, 자, 별 내부, 그치, 요 내부 중심, 요게 당연히 여기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고온, 고압, 고밀도가 될 겁니다. 맞니? 그래서 중심은
고온과 고밀도예요. 그래서 아주 매우 높은 중력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중력이니까 이 주변에 있는 요 기체들을 잡아당기겠지. 그치? 잡아당길 거야. 근데 여기에 있는 기체들은 기체니까 어떻게 돼? 자,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주기율성의 특징이 뭐냐면은 중심에서는 중력이 나타날 거고, 알죠? 그 다음에 자, 그 주변에서는 나가려는 기체의 압력이 작용할 겁니다. 기체 압력이. 그랬을 때, 자, 이 중력은 밖에서 안으로 당기는 의미야, 중심으로. 자, 기체 압력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야. 이 두 힘이 같은 거지. 같기 때문에 크기가 어떻게 돼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야. 크기가 일정히 유지가 되는 거야. 이거지. 압력이라는 게 미는 힘이잖아. 자, 손 줘봐. 자, 대봐. 밀어봐. 밀어봐. 자, 미는 힘 같지? 압력 같지? 안 움직여. 어느 한쪽에 커버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움직인단 말이야. 알지? 그러니까 압력이 같다는 얘기는 안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크기는 이렇게 일정해. 그 태양 크기 일정하잖아. 태양 크기 안 변하잖아. 태양 크기는 안 변하고, 이제 이 태양의 대기에서, 우리가 대기라고 하지. 대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홍염이라든가 플레어라든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긴 하겠지만, 자, 항상 크기는 일정 유지가 되는 거야. 바로 이제 요거고. 자. 그래서 주기율성이 됐어. 자, 별은 주기율성. 자, 별은 90% 기간, 저 기간 중에 일생의 90%가 뭐다? 주기율성이야. 그러니까 지금 태양이 앞으로 한 40억, 4, 50억? 그러니까 만들어지니까 46억 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태양은 그 일생 중에서 지금 주기율성이 위치하고 있고, 주기율성이고, 자, 이게 처음에 원시 태양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뭐 백색 외성으로 남을 때까지 총 한 100억 년 정도를 보면 지금은 딱 그 중간이라고 보면 될 거야. 중간. 그래서 이렇게 돼. 그럼 이제 벌써 태양이 중간 살았어? 어떻게? 아니지. 아직 50억 년 남았어. 우리 여기 그대로.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건 걱정할 필요는 없고 50억 년 뒤에 내 후세들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 없지. 그때 인류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90% 대부분을 주기율성, 별의 형태로 보냅니다. 그럼 이때는 크기가 어떻게 돼요? 유지가 되는 거죠. 크기의 변화가 없어요. 크기의 변화가 없어.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언제 바뀌냐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나면 왜? 수소가 계속 헬륨으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수소가 계속 헬륨으로 바뀌니까 수소는 점점 줄어들고 헬륨은 늘어나거든. 그 핵융합 반응이 끝나. 핵융합 반응이 끝나. 그 핵융합 반응이 끝나면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돼? 빛을 못 만들어내잖아. 그래서 빛을 못 만들어내니까 어떻게 돼버냐면은 자, 중심부는요 수축이 됩니다. 자, 왜냐면 가벼운 수소가 무거운 헬륨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중심부는 수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주변부는 팽창이 되고요. 자, 핵융합 반응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 온도가 내려간다. 온도가 내려간다. 알겠지? 자, 파란불이 뜨겁니? 빨간불이 뜨겁니? 파란불이 뜨거운 거야. 에너지가 파란 게 더 많아. 왜? 자, 우리가 빨주노초 파란부 하잖아. 같이 가서. 자, 빨주노초 파란부 할 때 빨간색이 파장이 길거든. 에너지가 작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팽창하죠? 팽창하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걸 뭐라 불러요? 적색 거성이라고 그래. 그래서 표면이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표면이 적색으로, 붉은색으로 보인다라는 거야. 그래서 적색 거성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 중심부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백색 외성으로, 그 다음에 주변부는 퍼져나가면서 행성상의 성운으로. 그래서 이 성운은 다시 어떻게 돼? 별의 재료로 사용이 될 거야. 그래서 원선을 돌고 도는 거야. 원선을 돌고 도는 거야. 다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될 거다. 자, 이게 이제, 그러면서 진화가 되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태양과 비슷한 질량이야. 자, 우리 이제 태양을 예로 든 거야. 태양과 비슷한 질량. 그럼 태양보다 질량이 큰 놈은 어떻게 바뀔 거냐. 그치? 어떻게 바뀔 거냐라는 거지. 그래서, 자, 요렇게 갈 건데, 자, 이제 우리 별의 진화. 이제 별이 이제 주결성을 통해서 하는데, 이 별이 진화가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이제 확인 좀 합시다. 자, 별은 빛을 내는 거야. 그쵸? 핵융합 반응에서 빛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별이라고 하지. 자, 그때 그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야? 중력에 의해서 수축이 되는 거야. 그치? 자, 만유인력. 아까 만유인력 했죠. 만유인력은 질량이 클수록 어떻게 된다? 질량이 클수록 만유인력 커지지. 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요거야. 별의 질량이 클수록. 별의 질량이 클수록. 별의 질량이 클수록. 자, 만유인력이 커지고요. 그만큼 중심부의 중력 수축이 강해지고요. 온도가 올라가고요. 온도가 더 높아져요. 온도가 높아져요. 아까 여기 그래프 했지만은 수소 이제 결합 에너지, 필요한 에너지 있잖아. 그치? 자,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철까지 어떻게 돼? 쭉 에너지 커지잖아. 그러니까 일정 온도 딱 도달했어. 그럼 처음에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 온도가 더 높아지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헬륨이 또 핵융합 반응하겠지. 그 다음에 온도가 높아지면 그러면 또 탄소나 얘네들이 또 핵융합 반응하겠지. 그래서 핵융합 반응하는 거야. 계속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래서 어떻게 계속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것의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질량입니다. 질량. 질량이 클수록 온도가 계속해서 더 높아지니까, 자, 수소가 핵융합 반응하는 온도가 있을 거고요. 헬륨이 핵융합 반응하는 온도가 있을 거고요. 그치? 뭐 탄소가 핵융합 반응하는 온도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온도에 도달하면 그 온도에 해당하는 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고 높아질수록 어떻게 돼? 그 윗단계로 핵융합 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뭐가 만들어져?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에 집어넣어. 기본 개념이야, 우리. 별에 진화해서 원소 만들어질 때 별의 질량이 클수록 온도가 높아지고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 알지?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건데. 자, 먼저 첫 번째. 자,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 질량과 태양이 비슷한 별. 방금 얘기했지? 자, 이게 나중에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멈추게 되면, 다시 말해서 중심부의 수소가 모두 다 소멸이 되면, 자, 중요한 건요, 중심부의 수소가 소멸이 되는 거예요. 중심부의 수소가 소멸이 되는 거지, 주변부의 수소가 소멸되는 건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중심부의 수소가 모두 다 소멸이 다 사용이 되면, 헬륨으로 전환이 되면 중심부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주결성, 별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생기간 동안에 90% 길이는 시간 동안은 변화가 하지 않다가 마지막 10%에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중심부는 어떻게 된다? 헬륨이 수축을 해. 무겁기 때문에 이제 중력이 커지니까 수축을 해. 자, 별의 외곽은 팽창합니다. 자, 그래서 잘 봐요. 중심은 수축, 외곽은 팽창. 알지? 중심은 수축, 외곽은 팽창하니까 팽창하잖아. 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잖아.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어떻게 돼?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니까 우리가 관찰했을 때 어떻게 돼? 자, 팽창하니까 커지고 표면은 온도가 낮아지니까 뭐야? 붉게 보인다. 이걸 뭐야? 적색 거성. 적색 거성.
이제 커지는 거지. 커지는 거지. 알지? 자, 커지는 거지. 그러면서 이 커지면서 자, 이제 커지면서 뭐냐면은 자, 요게 헬륨이 또 수축이 되잖아요. 헬륨이 수축이 되지. 자, 수축되는 과정에서 다시 어떻게 돼? 수축 에너지, 중력 수축이 나타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자,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다시 온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번에 수소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핵 바깥쪽에 수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이거야.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 바깥쪽에서의 수소 핵융합 반응. 이제 중심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때 이제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어떻게 돼? 온도가 올라가겠지. 에너지가 나오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지. 자, 온도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 이 온도에 의해서 어떻게 돼? 중심에서 자, 중심부부터 자,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알죠? 중심부터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중심부는 헬륨이 핵융합 반응하면서 탄소로 바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심에서부터 이제 수소가 다시 헬륨으로 바뀌고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 중심부터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갈 때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 다시 수소가 있고 자, 이런 과정이 이제 일어나는 거야. 이런 과정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과정이 일어나면서 자, 중심의 탄소, 헬륨, 수소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자, 이 중심의 헬륨이 이제 다시 모두 다 넘어가지. 바뀌겠지? 그럼 이제 헬륨이 없어졌어. 그럼 요 이제 핵융합 반응 중단될 거 아니야. 그치? 중단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더 이상 이제 중단이 되잖아. 그쵸? 그래서 외곽은 행성상성운으로 바뀌고요. 자, 내부는 수축하면서 백색 외성이 됩니다. 이해됐지? 자, 중요한 거는 이게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온도에 따라서. 그래서 태양과 비슷한 별은 자, 주계열성, 적색거성, 그 다음에 바깥쪽의 행성상성운, 중심 부부가 백색 외성. 태양과 비슷한 질량. 그러니까 중심에서 만들어진 게 뭐다? 탄소. 알지? 탄소. 바로 이거까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핵융합 반응이 중심에서 일어났을 때 주계열성. 알지? 주계열성일 때 중심. 자, 주계열성이 끝났을 때는 이제 바깥쪽, 중심에서 약간 더 바깥쪽, 바깥 부분 핵융합 반응. 근데 그 바깥쪽에서 핵융합 반응 때문에 에너지가 나오고 온도가 높아지니까 자, 그 다음에 중심에서 뭐가 일어나? 헬륨의 핵융합 반응. 그래서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탄소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때 에너지에 의해서 바깥쪽에 있는 수소가 다시 헬륨으로 핵융합 반응할 거고.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되고 바깥쪽에 이제 수소가 남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서 자, 중심부의 핵융합 반응이 끝나면 자, 더 이상의 이제 온도를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자, 왜냐면 이게 수소가 헬륨으로 했을 때 핵융합 반응도 일어나지만 요 에너지보다 얘가 더 커. 다시 결합 에너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질량 결손에 의해서 방출되는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 에너지.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 자, 이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수소, 헬륨 쭉 이렇게 되고 탄소가 여기 있고요. 마지막에 철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소의 핵융합은 요만큼의 에너지만 있으면 되지만 헬륨의 핵융합 반응은 이만큼의 에너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온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바로 이제 요 얘기야, 요 얘기. 그래서 요 과정을 조금 이해하고 있어야 돼. 이거. 그래서 요렇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심에서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끝나면 요기에 해당한 이제 에너지가 이제 방출되는데 이제 방출이 안 되잖아. 방출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이제? 자, 에너지 낮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수소에서 헬륨으로 핵융합 반응되지만 에너지가 낮아져 버리니까 헬륨이 다시 되는 에너지는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야. 왜? 이 바깥쪽 헬륨은요, 수축이 안 되잖아요. 이미 중심에서 무거운 탄소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치? 그러니까 수축이 안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심에서 탄소가 있잖아. 들어봤냐? 어느 별은 전부 다 다이아몬드 돼. 어느 그 행성은 다이아몬드 돼. 왜? 이 탄소가 그렇지. 탄소가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거지. 열감력에 의해서. 이거. 우리가 탄소하지만 이 탄소의 위치가 거의 다이아몬드 형태예요. 다이아몬드 형태. 다이아몬드 형태. 그렇죠.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영화 코어라는 영화 못 봤지? TV에서 가끔씩 하는데 코어라는 영화. 그렇지. 왜냐면 이제 그 중심에서 외핵이 액체니까 회전해야 되는데 이게 멈췄잖아. 그래서 이제 이제 가가지고서 이제 뭐 해서 핵폭탄 터뜨려서 외핵을 다시 돌리는 영화거든. 되게 웃긴데, 유치한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약간 눈물 찔끔. 꼭 히어로 나오지. 근데 거기 타고서 이제 쭉 가잖아. 갈 때 중간에 뭐야? 막 다이아몬드 막, 그치. 지점 막 지나가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구 내부엔 다이아몬드 엄청나게 많아. 자, 바로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은 이런 과정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